네, 오늘 1시간 뚝딱 노션 초보 탈출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우연희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노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연희 강사고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앙데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 노션이나 블로그, 캡컷, 캔바나 미리 캔버스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AI에도 활용이 관심이 많아서 AI 관련 도서도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글씨들이 좀 깨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이렇게 이제 여행 컨셉이 느낌이 나는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IT 정보나 여러 꿀팁들도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제 소개보다는 노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노션을 얼마나 사용해 보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톡방에 40분 정도 계시는데 혹시 노션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2를 눌러주시고 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혹은 한 번도 안 써봤다 하면 2를 눌러주시겠어요? 아, 네네.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2번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들어는 봤는데, 네, 안 써보신 분도 계시고, 네. 오늘 좀 초보 탈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초보적인 것도 알려드릴 거지만, 이제 좀 분명히 그 신청 포맷 또 써보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Q&A도 받으면서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팁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2번이 많이 보이네요. 네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션이라는 거에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이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앱으로도 있고요. 다양하게 폰에서도 쓸 수 있고, PC에서도 쓸 수 있고, 타블렛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주로 PC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폰에서 쓰기엔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보통은 웹에서 우리 컴퓨터 하듯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나 문서나 지식 정리나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이제 이걸로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를 노션이라고 합니다. 노션을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사이트가 뭔지도 이제 좀 낯설고 여러모로 좀 낯설으셔서 처음에 쓰시는 분들이 좀 쓰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블록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션은 이제 블록이라는 것들처럼 레고처럼 어떻게 짠 맞추냐에 따라서 엄청 멋진 거대한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부터 동영상, 텍스트 이런 포함된 모든 것들을 블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폴더를 추가해서 폴더를 이렇게 계속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폴더 대신에 페이지 안에 페이지를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 있고요. 잠시만요.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노션에서 보이는 페이지인데 이제 좌측에는 내 페이지 이름이 나오고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위를 보시면 어디 경로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활용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노션 하시면은 이제 슬래시라는 명령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입력하는
순간 거기다가 무슨 역할을 지정해 줄지 이제 그거를 이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 제목을 넣을 수도 있고 표를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거를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테이블이나 표를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실제로 제가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션 이제 회원가입 저희 톡방에 안내해 주셨는데요. 회원가입하실 때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가입할 때 처음에 약간 14일 요금제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 사용하면은 이제 유료 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처음에는 계속해서 무료 요금제를 이용하겠습니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션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대신 이제 적응이 되면 너무 편해지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내가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노션을 설치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하나 뜰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노션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블록들을 쌓아가지고 꾸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참고로 혹시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교직원이라면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학원에 다녔어서 이제 대학원 계정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설명이 너무 빠른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처음에 함께 보려고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만든 걸 지금 잠깐 보여드릴 거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뜰 건데 이 계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아마 지금 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 계정에 대한 메뉴가 있고요. 밑에는 제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고 싶으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점 3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개인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페이지에서 플러스를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제 페이지 추가가 뜨는데요. 여기가 이제 내가 이제 운영해야 될, 꾸려야 할 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컴퓨터로 치면 C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덴탈 위키 노션 강의라는 페이지 이름을 하나 만들었더니 여기 개인 페이지에 이렇게 덴탈 위키 노션 이게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이렇게 넓혔다 줄였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창들은 이제 끄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여기서부터 메뉴를 눌러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내 요금제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내 계정의 이름과 그리고 지금 테마 해서 내가 좀 어두운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이렇게 다크 모드로 바꾸시면 어두운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라이트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알림들 이런 것들 설정은 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제 요금제를 이렇게 추천해서 비교해 줍니다. 무료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를 10명까지 뭐 초대를 할 수가 있고 페이지 기록을 한 7일간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조건이 있고요. 플러스의 유료 요금제로 이용하실 경우는 게스트를 최대 100명까지 초대할 수 있고 30일간 페이지 기록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제한 블록에 무제한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인데요. 파일들을 많이 올리셔야 되는 경우면
무료 요금제는 아마 조금만 올려도 금방 용량이 차실 거고요. 조금 내가 사진이라든지 뭐 PDF라든지 정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플러스도 고려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내 계정을 예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내 계정에 있는 내 모습 만들기를 누르시면 노션에 있는 캐릭터도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원하는 느낌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얼굴형 하나하나 선택해서 눈 같은 것도 넣고 눈썹도 넣어서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면 제 이름을 넣고 우연히 해놓고 계속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얼굴만 다운로드도 이렇게 흰색 배경 있는 거랑 이렇게 투명한 배경이 있는 것도 이렇게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고유의 캐릭터처럼 쓰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내 모습 만들기 요거 바꾸기로 해서 방금 받은 거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 바뀌었죠?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검색은 내가 여기다가 썼던 글들을 검색하는 용으로 쓰는데요. 지금 이제 글을 올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바로 검색이 되지 않겠죠? 아, 페이지 기록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요? 페이지 기록이 어디 있죠? 여기 있었나요? 수정 기록? 페이지 기록을 제가 못 봐가지고. 아, 요금제 있었나요? 아, 이거 아마 공유하면서 이 공유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 게시하면서 이런 링크 만료 기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말하는 걸 거예요. 네. 노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메일에 중요한 정보를 넣었을 때 발송한 다음에 취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봐버린 상태면. 근데 노션 같은 경우는 실시간 수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노션으로 링크 드린 다음에 혹시 이제 제가 뭔가 수정을 해야 되면 바로 이렇게 수정을 바로 해놓기도 하고요. 이 공유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특정 일까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얘를 공유를 끌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은 노션에서 이렇게 첫 페이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고 학습해야 될 거나 뭐 예정된 이벤트가 있으면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일단 여기 한번 덴탈 위키 노션 강의라는 거 한번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슬래시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슬래시를 누르는 순간 여기에 이제 글을 만들거나 뭐 사진을 추가하거나 제목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일단 아이콘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아이콘 추가를 하면 이렇게 이모지 아이콘 업로드가 뜨는데요. 이모지는 이렇게 캐릭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이콘 같은 경우는 노션 자체에 있는 아이콘을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모양 이런 거는 컬러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가 방금 받은 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모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네, 맞아요. 병원 로고 같은 거 넣기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은 로고 만드는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그래서 캔바나 요 로고를 요즘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로앙데이라고 이렇게 넣고요. 그럼 이렇게 아이디 캐릭터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커버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커버에 이렇게 노션 자체에 있는 커버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커버 변경을 누르면 색상으로 내가 이 페이지를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요. 이런 나사 아카이브, 미술관 패턴들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만든 게 있었는데 네, 여기 1시간 뚝딱 요즘 초보 탈출이란 이 만든 커버를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위에 커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가 않고요. 이 밑에를 그냥 글만 쓰면은 사실 메모장처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려고 사실 노션을 배우는 건 아니라서요. 이거를 제가 한번 만들었던 페이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노션 페이지에서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위에 즐겨찾기를 해놓고 그리고 제 개인 페이지는 또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지금 이 루앙홈이라는 게 아까 덴탈 위키라고 적혀 있는 이제 그거랑 같은 거고요. 이 단계에서 이렇게 페이지 꾸미는 방법을 좀 속성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제 그러면 이런 동물 사진첩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병원의 추억 사진첩이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정보나 뭐 이벤트들을 여기 이렇게 사진첩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습관적인 거를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비우기라든지 뭐 프린터 점검하기라든지 뭔가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제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사진 넣고 상단 베이스 케이스 배치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형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만져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게시해서 여기 링크를 복사해서 드리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 링크 만료 기간이 이제 저는 유료 사용자다 보니까 아까 무료는 일주일까지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더 한참 뒤에 링크 만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차이가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유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검색 엔진에서도 공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서 얘를 일단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꺼놓는 편이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거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 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형 롤업이라는 거 이용하면 예를 들면 이 병원에 어떤 블로거가 뭔가 제안을 했고 예상 비용을 불렀고 제안 유형이 콘텐츠 제휴인지 뭐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이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이게 총 얼마의 비용이 나오는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글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 이 블로거가 병원 카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안한 블로거가 누구였는지 그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네, 맞아요. 홈페이지처럼 쓸 수가 있고요. 아예 홈페이지처럼 활용할 수 있는 우피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구나. 이걸 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다른 거랑 다르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거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다른 페이지를 여기에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모양이 뜨게 되고요. 눌렀을 때 이제 에어비앤비 강의에서 이제 후기 이벤트 쓰신 분들한테 이걸 공유해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시면 이제 좋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병원에 뭐 안내 가이드로 해서 뭐 자주 묻는 질문이라든지 뭐 진료 체크 전 뭐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응? 이런 거 이거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 거고 일단 간단한 거
지금도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개인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노션 홈 이렇게 처음에는 제 이름을 하나 넣을 거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아이콘 하나 추가해 놓고 커버도 필수는 아니긴 한데요. 커버도 하나 추가해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션에서 슬래시를 누르면 그냥 글을 쓰는 거는 텍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좀 제목을 쓰고 싶으신 경우는 슬래시를 눌렀을 때 제목 1, 2, 3이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크게 키우고 싶을 때 노션에서는 딱 세 가지밖에 못 키우는데요. 제목 1, 이 사이즈랑 제목 2, 이 사이즈랑 그 다음에 제목 3, 요 세 가지 사이즈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쓸 수가 있고요. 더 이상 다른 크기 조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목 없는 상태, 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슬래시를 누르면 페이지라고 이제 입력을 직접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션 안에 폴더처럼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여기에 루앙 노션 내부 페이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페이지가 원래 여기에 개인 페이지에 여기 하나 있었던 게 눌러보면 이렇게 루앙 노션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면 이 안에서 만들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먼저 구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늘 할 일, 투두 리스트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 단축키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괄호, 소괄호를 하면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은 이제 됐다 안 됐다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상담 체크를 하는 순간 이렇게 할 일이 체크했다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업무일지 작성 이렇게 해서 그게 끝나면 이렇게 체크 해지를 하면 되고 이런 것들 형태로 해서 그냥 이 페이지를 하나를 그냥 이렇게 꾸미는 형식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페이지를 여러 폴더로 이렇게 쭈루룩 뭐 하는 걸로 이렇게 남겨놓고 들어가면은 수많은 페이지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노션 홈에서 오늘 할 일 투두 리스트 이런 식으로 그냥 이 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걸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노션 내부 페이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페이지를 일단은 여러 개를 만들어 봅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왼쪽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쭉 끌면은 이렇게 뭔가가 선택이 되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블록 개념입니다. 지금 5개의 블록이 생성되어 있는데요. 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무언가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AI를 사용하려면 스페이스고 명령어 사용하려면 슬래시 누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블록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많은 블록들이 나오는데 직접 이제 클릭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페이지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면 이건 좀 개인 페이지 만드는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 독서 노트. 이렇게 하고 다시 나와보면 독서 노트 하나 생겼죠.
그리고 얘를 하나 더 그냥 내용이 똑같은 거를 그대로 만들 거면 얘를 누르고 Alt를 누르고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잡고 끌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독서노트 2가 생겼고 독서노트 이제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꿔서 수정하시면서 이제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션 저장한 글이 실수로 삭제된 경우 되돌리기가 안 되냐고 하셨는데 이게 실시간 수정이 되다 보니까 컨트롤 Z를 하면 뒤로 가긴 하는데 어느 이상 가면 수정이 어렵긴 합니다. 삭제 안 되게 잠금할 수 있는 기능은 어 제가 그 잠금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특별히 그냥 그대로 편집을 쓰는 거라 이 페이지 잠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한번 여기다가 사진 하나 넣어볼게요. 잠깐만요. 예를 들면 이 페이지에 이걸 넣고 이런 독서노트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다가 페이지 잠금. 네, 잠금 기능 하면 되네요. 제가 잠금 쓸 일이 없어서 네, 잠금하시면 됩니다. 잠금. 점세 개 누르고 페이지 잠금. 네. 보통은 실행 취소입니다. 네네네. 덕분에 저도 알았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필터 누르고 페이지를 그냥 입력하면은 여기에 그냥 제목만 쓰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제목만 이렇게 쓰면은 지금 글이 없는 경우는 지금 그냥 하얀 빈 페이지가 보이고 뭔가 내용을 엔터라도 쳤을 경우는 블록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줄이 있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이름을 여기 왼쪽에도 보이시는데 독서 노트라고 하고 얘는 재테크 노트라고 하고 얘는 뭐 업무 노트 얘는 뭐가 좋을까요? 자기 개발 자기 자기 개발라든지 한 네 개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남겨주세요. 지금 페이지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고 싶으신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슬래시 누르면 여기 제목 1, 2, 3이 있다고 했는데요. 얘를 제목 1을 하고 예를 들면 개인 노트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다시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개인 노트가 아니라 업무 노트라든지 여기 이제 업무 노트를 여기로 그냥 옮기고 얘는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래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페이지는 블로그에 예를 들면 딱 처음 들어왔을 때 프로필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꾸미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이콘 바꾸기가 뜨는데요. 여기서 그냥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이렇게 책으로 바꿀 수 있고 재테크도 누르고 예를 들면 돈, 자기계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 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거래처 정보는 통일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좀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노션으로 예쁘게 꾸미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보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제목이랑 페이지만 생성해 놨고요. 네, 다이어리 스티커 붙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 예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 알려드릴 건데 위젯이라는 거를 추가하면
여기다 달력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고, 명언도 추가할 수 있고, 그 바로가기 하는 링크도 만드실 수가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것들 바로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일단 아까 이 제목일은 샵을 이렇게 세 개를 붙이면은 샵 세 개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큰 제목으로 그냥 이 단축키처럼 바뀌고요. 그다음에 제목 2는 두 개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축키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하는 거는 페이지 복사 그냥 그대로 하는 거는 Alt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독서 노트 누르고 Alt 누르고 이렇게 옮기면은 하나 더 복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단축키인 거는 예쁘게 좀 보여주고 싶을 때는 즉 여기 슬래시 눌렀을 때 여기 밑에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텍스트에 대한 거, 제목에 대한 거, 글머리 기호 같은 것도 여기 넣으면 붙여지고요. 얘는 그냥 단축키, 글머리 기호는 단축키에 0번 옆에 있는 거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다 바로 됩니다. 얘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모양을 그냥 글머리 기호. 네, 감사합니다. 글머리 기호. 아니요. 요거 이름을. 그래서 이거 누르고 대시. 네. 대시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또 이게 한 번 더 엔터를 치면 또 이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 기능. 그리고 내가 만든 이거에 색깔을 입히고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점 6개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주황색 배경이라든지 혹은 뭐 파란색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히시면은 예쁘게 이렇게 또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여기 있는 색상 정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색상 쓰실 수 있고 글씨 색상 바꾸고 싶으신 경우는 이렇게 쭉 드래그한 상태에서 여기 드래그를 하면 위에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 텍스트 색이 컨트롤 H 누르면 나오는 건데 얘 누르시면은 텍스트 색상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요 컨트롤 B 우리 보통 많이 쓰는 굵게 하는 거는 컨트롤 B라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굵게도 되고 기울임도 줄 수 있고 밑줄이라든지 취소선 이런 것들은 여기 선택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 제목이 제목 1은 잠시만 요 하나입니다. 네. 제목 3은 이렇게 하나.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스페이스바 글씨만 해당 부분만 선택해서 글씨 색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전체 선택해서 전체 글씨 색도 바꾸실 수 있고 이건 자유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다시 또 슬래시 눌러보고 한번 또 설명드리면 이건 지금 기본 블록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시면 번호 매기기 목록이라든지 할 일 목록 아까 제가 단축키 알려드렸죠. 대괄호 이렇게 하면은 나오고 토글 목록이라는 게 이제 자주 쓰는 기능인데요. 토글 목록이 뭐냐면 이 삼각형 안으로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토글이라는 거는 얘를 마우스를 누르면 이 밑에다가 자료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자료를 공유할 때 페이지가 복잡해지는 경우는 토글 안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토글 안에는 글도 많이 넣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여기다 끌어다 놓을게요. 이미지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눌렀을 때는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엔터를 치시면은 제가 추가한 블록만큼 뭔가 여기다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유튜브 영상도 넣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 AI가 만든 있어요. 음악으로 그래서 수익을 얘를 낼 컨트롤 C를 누르고 지금 다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 링크만 넣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나오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컨트롤 V 눌러서 동영상 인베드라는 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동영상 채로도 넣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이제 우리 병원에 대한 정보 같은 게 동영상으로 있거나 하시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블로그의 편리한 점은 우리가 막 메모장 같은 거 사용하시면 글을 쓰면은 우리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형태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독서 노트, 재테크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얘를 재테크로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잘라내기 해서 가지고 가서 붙여넣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노션 같은 경우는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하면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왔다 갔다. 이렇게 끌고 왼쪽으로 가지고 가고 오른쪽으로 가지고 가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붙여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져가면 붙여지기도 합니다. 같은 글씨 크기가 이제 붙이면 균형 있게 예쁘지만 지금 글씨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지금 가장 큰 기준으로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지금 이 간격을 더 좁힐 수 없냐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블록 특성상 이 간격을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서로 그 부분을 더 보여줄지 적게 보여줄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요 사이에 있는 하얀 여백은 어쩔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글도 배웠고요. 그다음 노션 페이지 보다 보면은 좀 예뻐 보이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그 기능은 이제 콜아웃이라는 기능입니다. 콜아웃은 이제 돋보이는 글을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 페이지 안에서 좀 예뻐 보이는 글씨, 그러니까 노션에서 꾸밀 수 있는 게 좀 있긴 하지만 글씨를 꾸밀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콜아웃이라는 거 이용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고 좀 예쁜 것 안에 아이콘 같은 것들도 바꾸실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중요한 내용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꾸민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콜아웃이라는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콜아웃을 만들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글이 없는 경우는 그냥 바로 다음 블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길게도 유지해 두실 수 있습니다. Shift 엔터. 이거 누르면 강제 개행이라고 하죠. 이제 개행 가능. 이렇게 해야 되고 얘도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 앞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점 6개가 뜨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거나 클릭해서 메뉴 열기라는 창이 뜹니다. 얘를 눌러보면은 여기다가 뭔가 댓글 같은 것도 달 수 있고 얘 삭제하고 싶으면 딜리트 눌러도 되고 여기서 삭제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D 누르면은 그냥 복제도 됩니다. 여기 단축키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이 블록의 속성이 원래는 그냥 글이었는데 전환이라는 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다른 특성으로. 이 정도 점 6개 눌러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슬래시 눌렀을 때 뜨는 창이 지금 내가 선택한 거에 적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옮기기라는 기능은 제가 얘를 원하는 페이지로 제가 뭔가 썼던 것들을 옮겨가지고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윤식님께서 페이지로 전환됐는데 왜 왼쪽에 안 뜨냐고 하셨는데요. 어떤 거일까요? 요거요? 잠시만요. 대시 누르고, 슬래시 누르고, 그냥 슬래시 누른 다음에 페이지라고 누르셔야 돼요. 슬래시 누르고 페이지.
이렇게 이 상태 제가 스크린샷 찍어놓고 다가 붙여넣기 해놓을게요. 지금 예쁘진 않죠? 그냥 이게 연습용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되셨나요? 네. 이게 슬래시 누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기본 블록이 창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안에 얘를 뭔가 해줄 거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 글을 쓰면서도 그냥 슬래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래시가 명령어처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냥 넘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아까 이 대시를 하나, 둘, 셋 누른 순간 이렇게 줄 하나가 구분선이 생깁니다. 이거 대시 곱하기 3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줄이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분 지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개인 노트하고 업무 노트 사이에 이렇게 줄을 만든다거나 해서 구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 거의 다 설명드렸고 마우스로 하나씩 입력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축키도 같이 설명드리는 거고요. 돋보이는 글은 콜아웃이라는 건데 방금 아까 알려드린 거. 이 아이콘은 내가 언제든 바꿀 수가 있고 이 아이콘도 나오는 게 나는 싫다 이러면 위에 제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라지고 글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 공지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카페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가져와 볼게요. 카페에 있는 내용 공지사항을 가져와서 노션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페이지 카페 공지사항 해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 뭐 5분 전부터 이렇게 해서 굵기를 한다거나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환해서 이제 콜아웃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좀 보기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 형태로 공유해도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페이지를 공유 해지해버려도 되니까 잠깐씩 쓰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1, 2, 3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엔터를 치면 그 위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백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냥 사라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카페 후기 게시판 같은 경우는 색을 갈색 배경으로 한다거나 글씨가 너무 크면 전환으로 해서 제목 3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중요 공지 내용이 막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이 정도 이런 게 이렇게 있어서 막 페이지가 계속 많아지면 보기가 힘든데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아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목차 같은 게 생겨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차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슬래시 누르고 목차라는 걸 누르면 제가 이 아까 제목 1, 2, 3으로 구분 지어놨던 게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제목 1이라서 지금 처음에 있고요. 제목 3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정리하기가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윈도우 점을 눌러가지고 이런 핀 같은 거를 좀 추가를 해놓으면 이렇게 좀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구별을 좀 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페 후기 게시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이 아니니까 그냥 텍스트로 전환을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콜아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 목차에는 안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지금 좀 유용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 맞죠? 네. 필요하신 부분이, 네네. 있으시면 조금 더 이제 좀 지나가서 알려드릴 건데 벌써 46분이라서 알려드릴 내용이 많은데 일단 조금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고 조금 오늘 시간을 좀 넘겨가지고라도 좀 노션을 좀 뽀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카페 공지사항에 예를 들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링크가 있다면 뭐 지브리 해가지고 뭐 지금 전 넣을 게 특별히 없어서 플레이리스트 넣어볼게요. 이걸 넣어서 이따가 이제 컨트롤 V에서 동영상 인베드라는 걸 하면 인베드는 그 안에 정보를 이 안에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통째로 이렇게 동영상 정보도 넣을 수 있고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조절자가 생겨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서로 이걸 공유해서 댓글 추가 같은 것도 있어서 여러분 뭐 필독 해주셔야 해요.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여기다 남겨놓을 수가 있고 뭐 확인하신 댓글 달아주세요. 그 소통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매뉴얼 만들기 너무 좋고요. 이거 다양하게 활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확인을 누군가 했다 이러면 이걸 체크를 하면 사라집니다. 해결로. 댓글 같은 거를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이제 시스템에서 이슈가 있는 경우는 댓글로 막 소통하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당일 5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일단 체크하고 공유를 하면 댓글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누군가가 10분 전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댓글 같은 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남기면 이분한테 알림이 갑니다. 노션에 여기 위에 수신함이라는 거에 이제 댓글 수신이 가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러 개 감정 뭐 러브레터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이제 소통 창구로 활용하실 수 있고 댓글 2개인 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노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자료를 한 곳에 여기에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걸 어떻게 보이고 구별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뭘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 댓글 체크하면 사라지는데 체크된 댓글 잠시만요. 제가 사라지는 건 확인했는데 이것도 확인할 일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제가 남긴 거여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렇게 본인 아이콘을 눈에 띄게 해놓으면 서로 누군지 구별이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신기하네요 하고 댓글에 체크하면 어, 수신함이 있나? 수신함에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제가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이 댓글 없어지는 것까지만 확인했어가지고 아마 남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딘가에. 네. 이 알림 받기 하면 이런 댓글과 멘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네네. 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렇게 이런 것들 좀 이해 가셨죠? 블록을 왔다 갔다 옮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동영상을 넣었으면은 다른 거를 추가 못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 넣었으니까. 근데 동영상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브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나에서 컨트롤 V 누르면 동영상 인베드 되는데 얘를 좌측에 이 점 6개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끄는 상태에서 아이고, 아이고, 끈 상태에서 드래그로 마우스를 옮기시면 이렇게 옆에 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2개의 영상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3개, 아마 이게 아마 3개, 4개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해진 안에서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얘도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뭐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블록 형태로 왔다 갔다 보여주실 수 있고요. 좀 중요한 내용이다 하면 전체 블록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점 6개 누르면은 이제 뭐 어, 여기서는 색상까지는 들어가지지 않는데 예를 들면 원래 거의 색상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초록색 배경에 얘를 이렇게 넣고 이 동영상 페이지 안에는 이제 색은 들어가진 않는데 이 여기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동영상은 안 들어가는데 이미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이미지하고 동영상 안에는 이게 안 되긴 하네요. 이게 서로 구분돼 가지고 이렇게 좀 나뉘긴 하는데 요 예를 들면 얘를 동영상을 하나 더 밑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럭을 이제 여러 개의 형태로 쌓을 수 있어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소개글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요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딜리트 누르면 삭제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서 노트를 한번 만든다고 해볼게요. 독서 노트 누르고 이제 아까 이 내용 있었고 얘는 이렇게 지우고 엔터를 일단 눌러서 이 페이지 안에 블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엔터. 저는 그래서 처음에 노션의 페이지를 생성하고 나면 블록을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에서 또 쭉쭉쭉 내려보시면 참고로 뭐 인용문이라든지 표, 구분선은 아까 알려드렸고 아까 페이지에 있는 거를 불러오면은 이제 페이지 링크로 해서 불러올 수 있고 이미지를 여기다가 업로드해도 되고 내가 끌고 와도 되고요. 동영상, 오디오 이런 것들 다 넣어보실 수 있고요. 파일도 첨부하면 그냥 잘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RG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zip 파일 형태로 그냥 바로 들어가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파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동영상도 너무 잘 들어가고 소리도 너무 잘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웹링크 아니어도 이제 유료 사용자로 이제 활동하신다고 하면 자료는 굉장히 편하게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파일 첨부 시 전체 이 페이지 안에 용량 제한은 없는데 한 글당 한 그 파일당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 페이지는 제한이 없는데 좀 나눠서 올리던지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를 엄청 많이 넣고 있고요. 네, 잠시만요. 노션홈도 페이지, 그 아래 독서 노트도 페이지, 독서 노트 안에도 블록, 네, 블록 페이지. 블록과 페이지 기능상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차이는 없고요. 여기서 다시 페이지를 만들면, 이제 그 안에 계속적으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노트 안에 책에 봐라라는 책을 봐가지고, 책에 봐라, 책을 읽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 안에 페이지를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블로그 안에 뭘 계속 추가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역사의 쓸모 이런 책을 봐가지고 블록은 그 안에서 더 들어가질 수가 없는데 페이지는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네. 블록은 페이지 하위 개념. 네네네. 맞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고요. 그 위에 이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이 안에서 독서 노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록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데이터까지만 적으시면 이렇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뜨는데요. 그냥 슬래시 누르면 굉장히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내려보시면은 미디어 지나가지고 이 밑에 데이터베이스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고급 블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엄청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필요한 기능들만 익히셔도 돼요. 노션이 다른 프로그램이랑도 연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제 인베드라는 이름으로 다른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보시면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인라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너 이 데이터베이스, 이 자료들을 막 수집해 놓는 이 공간을 새로 시작할 거면 새 표고요. 새 데이터베이스 시작하는 거고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새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얘를 새 페이지를 눌러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지금 위 내용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책의 바라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여기 또 옮겨집니다. 이렇게. 독사의 쓸모라는 것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체계 발화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독서 노트로 해볼 때 예를 들면 AI한테 한번 물어봐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챗GPT한테 가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반말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챗GPT한테 저한테 반말로 해달라고 명령어를 넣어놔서 이렇게 반말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존댓말로 얘가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책 기본 정보 이런 것도 알려주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필요하신 정보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AI한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뭘 넣을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소노트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독서 노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참고해가지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속성을 추가할 것인지 예를 들면 텍스트 형태로 해서 저자 이름 그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 또 플러스 누르면 여기에 선택으로 해서 이제 장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역사의 쓸모는 역사 이렇게 적어놓고 책에 바라는 위인전 이런 식으로 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읽기 상태 같은 것도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선택 지금 유형이 그냥 글로만 선택할 게 있으면 텍스트고요. 이뭐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숫자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숫자로 두시면 되고 돈에 관련된 것도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책 가격을 적으실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 뭔가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요 선택을 누르시면 되고 내가 여러 개 선택할 거면 다중 선택 다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내가 이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하면 체크박스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로 예를 들면 완독 여부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뭐 읽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안 읽었으면 체크 안 하고 이런 형태로도 하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만든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밑에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창을 만들거나 여기 밑에서 속성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뭐 책 내용 요약 이렇게 하고 또 속성 추가한 다음에 URL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URL도 넣고 그 다음에 뭔가 인상, 명언, 구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표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적이나 뭐 추가 자료, 태그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태그는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런 읽은 날짜 같은 걸 하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하시고 예를 들면 유형을 눌러보시면 여기 날짜에 비어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오늘 날짜를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날짜가 뜨게 되고 뭐 명언 구절은 예를 들면 네, 한번 여기 이렇게 바로 넣어보시면 이제 바로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클로드라는 걸로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명대사 3개만 알려줘. 네, 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런 식으로 완독했고 저자 이름은 유시민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역사에 쓸모라고 해서 이미지도 넣고 싶으면 저는 근데 최태성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왜 유시민님이 떴을까요? 지금 유시민님이 책 쓴 줄 알았는데 최태성 네 님이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정확히 역사의 쓸모라는 뭐 최태성 씨의 책에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업데이트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는 또 새로 책 내셨나 했는데 여기 다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복서에서 내가 찍은 사진 있으면 그거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글을 여기 넣고 싶은 경우에는 그래서 블로그 글은 사실 이렇게 바로 복사가 안 돼서 복사를 해제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지금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자료 수집하실 때 도움 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클릭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드래그 프리라는 이름으로 확장 프로그램 가시면 이렇게 뭔가 원래 이렇게 복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에 크롬에 추가해 두시면 되고요. 걔를 누르고 저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게 알트 1번을 누르면 드래그가 풀리거든요. 알트 1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고 이미지 인베드라는 걸 할게요. 그러면 그냥 바로 뭐 내 컴퓨터에 다운받을 필요 없이 이 안에 그냥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고 예를 들면 지금 이 나머지도 잠깐 비슷하게 해볼게요. 책 해봐라.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는 봤는데 이렇게 그대로 넣기 뭐 해서 한번 네, 이 사람도 이 AI도 이렇게 말해주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영어 구절 넣고 책 해봐라 하고 날짜는 예를 들면 뭐한 11일에 봤다고 할게요. URL은 뭐 책 샀던 곳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요약 같은 것도 적고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지금 얘가 이렇게 눌렀을 때 열기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전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체 페이지 열기 하시면 전체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전체 페이지 나오는 게 나는 좀 싫다 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점 3개 눌러보시면 이렇게 뭔가 전체 너비로 오는 거라든지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 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펼치기, 숨기기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 안 할 거고. 여기 보기 옵션 변경을 누르시면 이 중앙에서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체 페이지로 보기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거요. 보기 옵션. 네네. 아이고 벌써 1시간이 네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좀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새로 만든 거를 가지고
이 안에 속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표를 눌러보면, 오른쪽에 또 한 번 눌러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형태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의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드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눌러보면 차트 형태로도 뭐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봤는지 위인전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리스트로 하면 이렇게 그냥 페이지 하나씩 만들듯이 하실 수도 있고, 타임라인으로 하면 그 시간대에 그 날짜에 만들어 놓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캘린더로 하시면 그 달력 날짜에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맞아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네, 하나만 바꿔도 모두 바뀌냐고 하셨는데, 네, 다 여기 안에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유료는 지금 이거 여러 개 볼 수가 있는데 무료는 몇 개 이상 제약이 있긴 할 거예요. 이것들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면은 이제 보기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캘린더에서 필터라는 걸 눌러보시면 여기서 어떤 거에 기준으로 이제 필터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순으로 필터링 하실 수도 있고, 뭐 언제 명언 기준으로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필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점 3개를 눌러보시면은 전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을 보기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레이아웃에 캘린더 눌러보시면 이 캘린더 제목 줄 바꿈을 하면 줄도 여기가 바뀌게 되고, 표시도 뭐 날짜를 할 수 있고, 주말을 표시할지 말지, 페이지를 뭐 중앙에서 볼지, 페이지 안에 이 아이콘을 보이게 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제가 속성을 이름만 보이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명언 구절도 보이게 하면 이렇게 우리는 실수를 이제 보이죠. 명언 구절이. 네, 이런 거 연차 신청서 그때 직관적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한 거 안 한 걸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영상 외주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작업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했고 안 했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방금 했던 거를 다시 찾을 때는 검색에 가보시면은 제가 했던 것들 여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체 개발에 돌아가서 독서노트 가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기능은 오른쪽 위에 별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위에 즐겨찾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주 가는 데는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고요. 이 필터링만 잘하셔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 속성에서 날짜 같은 것도 보이게 할 수 있고, 장르나 저자 이름, 책 내용 요약 같은 것까지 다 보이게 하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 또 타임라인 이런 거, 그리고 리스트. 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드도 보시면 여기 점 3개 눌렀을 때 레이아웃에서 보드를 카드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페이지 콘텐츠, 이 안에 있는 글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이게 할 건지인데 얘를 보이게 하면 이렇게 제가 넣었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 맞추기를 하면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룹화 기준 같은 것도 내가 정해줄 수 있고요. 장르로 할 건지 뭐 이름 순으로 할 건지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기능들을 여기 눌러보셔가지고 보여주는 형태는 여기서 고르시고 점 3개 누르면 어떤 거를 얼만큼 보여줄지도 다 정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예를 들면 예쁘게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면 여기다 사진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동물 사진첩 이제 이런 것들도 이미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얘를 갤러리 보기 형태로 한 거고요. 얘를 또 뭐 보드 형태로 보면 지금 태그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카드 사용을 페이지 콘텐츠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씨 이미지 카드 이미지도 뭐 작게 볼 건지 중간으로 볼 건지 크게 볼 건지 이런 것도 정하실 수 있고 이미지 비율 맞추고 싶으면 맞추기 하시면 되고 열의 배경색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태그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갤러리는 그냥 사진들만 있는 거고요. 태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강아지로 태그를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얘를 끌어다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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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Z 고양이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고 강아지는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류별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독서 노트인데요. 제가 이 독서 노트 지금 노션 강의용 독서 노트라고 이름 바꿀게요. 얘를 제가 다시 이제 슬래시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인라인이라는 거 누른 다음에 새로운 거 말고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만들었던 걸 또 여기서 이렇게 두 개로 여러 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는 데이터 만들어 놨는데 여기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저기 페이지에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로 보드로 해놓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얘는 캘린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해서 방금 이 독서 노트를 이렇게 연결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 가지고 다르게 보면서 직관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리콜 일지, 네네,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벌써 13분이라 더 심화 버전은 제가 이렇게 아까 공유드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런 관계형 롤업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런 거는 아마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보시기에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A가 있고 B가 있으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A는 뭐 예를 들면 블로거가 뭔가 제안을 해서 제안받은 내용을 이렇게 이쪽 데이터베이스를 쭉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아, 우리 병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가 있었다고 했을 때 A에서 B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페이지 안에서 이 속성에 오른쪽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보시면 이 관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형 누르고 어떤 거랑 연결할래 하면은 아까 지금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95개 더보기를 하면 병원 홍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거고 제안인가 봐요. 제안을 눌러볼게요. 제안을 눌러서 여기 보면 양방향 관계여야 됩니다. 쌍방에서 서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양방향 관계형으로 하신 다음에 속성 이름을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관계형이라는 걸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의 제안이라는 게 생겼고 이 안에 켜져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면은 연결을 뭘로 할 건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지금 병원 제안했던 요 이름들이 뜨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속성을 연결할 수 있는 거의 특징은 예를 들면 이 블로거가 했던 제안 유형이나 내용이 아니라 이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 이름. 그래서 이 제목 이름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고 구별을 잘 해두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설명 잘 해두신 유튜버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서 그냥
제가 한 거 참고하시고 응용을 그분 것도 공유 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랑 큰 개념을 연결해서 이 제한된 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롤업이라는 형태가 있어서 또 삭제를 할게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롤업이라는 걸 하면은 제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랑 가지고 와서 어떤 거를 가져올지 내용 같은 걸 제가 그 안에서 뭘 롤업이라 해서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병원 홍보에 대한 내용인지 예상 비용에 대한 내용인지를 여기서 이렇게 합쳐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속성에서 예상 비용을 그냥 원본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30만 원은 예를 들면 여기 이 블로거가 제안한 이 30만 원에 대한 예상 비용이었던 건데 그 블로거는 30이었고 대행사는 700만 원이었어가지고 이 롤업이라는 데는 지금 700만 원하고 3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롤업이라는 거 눌렀을 때 이제 속성 편집에서 이게 조금 복잡해서 이런 게 있구나만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상 비용에 있는 거 말고 계산에 원본 표시가 아니라 수에서 모두 세기가 있습니다. 모두 세면 이제 개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시 제가 보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라 추가 옵션에서 합계가 있습니다. 합계. 이걸 누르면 두 개의 금액을 합쳐가지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엑셀처럼 노션에서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하는 게 관계형이라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좀 진도를 나가볼게요. 벌써 시간이 17분이 됐는데 노션 템플릿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려드린 것들이 이해는 가지만 잘 예쁘게 만들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노션 가서 노션 템플릿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 노션 페이지 안에도 이 노션 홈에 가보시면 아마 밑에 이런 추천 템플릿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노션에서 홈 들어가서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가시면 3만 개가 넘는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제 가격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이런 행사 참석 및 신청 관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 업무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 행사 참석 신청 및 관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얘를 템플릿 보기 하셔도 되고요. 아, 이거를 수정해서 쓰면 되겠는데 싶으시면은 뭔가 행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이 템플릿으로 시작을 누르시면은 내 거에 안에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내 노션 공간 선택하고 개인 페이지에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밑에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무왕데이 강의 참석 신청 플래너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템플릿 활용하시는 팁이 있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OKR 트래커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거 무료로 활용하셔가지고 바꿔서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데이터베이스를 이해만 하셔도 노션이 그렇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슬래시를 눌렀을 때 이렇게 텍스트 같은 기본 블록도 추가할 수 있고 미디어도 추가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표 형태, 보드 형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까지 엄청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요. 표나 차트 형태로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했던 페이지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페이지를 제가 만들고 방금 지금 이 한 거를 공유를 누르면 이제 공유하고 게시가 있는데요.
게시는 아예 노션 가입 안 한 사람도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개념이 게시고요. 이렇게 링크 가지고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개념인 거고, 이 주소를 복사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기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개념인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꺼졌으면 좋겠으면 하루 뒤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링크가 만료되는 개념인 거고, 이거 안 올릴래 하면 게시 취소하시면은 취소가 됩니다. 공유 같은 경우는 우리 팀원들끼리 메일 주소를 공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해서 이 전체적으로 얘를 편집도 할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고 읽기도 허용할 수 있는 것들 공동 작업하실 때는 공유인 거고, 배포하는 느낌은 게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까 알려드렸던 내 모습 세팅하는 거, 그리고 노션 같은 경우도 제 도메인이 있다 보니까 여기 저는 아까 노션에서 여기 노션 메뉴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설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루앙데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루앙데이.노션 사이트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요. 만약 운영하고 있는 뭐 병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공유라면은 여기 고유의 이름이 안 뜨다 보니까 요 사이트에서 새 도메인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했던 게 다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언제 공유했는지. 그래서 공유를 취소하고 싶으면 이렇게 된 거, 이제 뭐 다시 들어가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공유 중인 거. 공유 중이면 제가 이렇게 제 페이지에 이 페이지는 뭐 루앙 노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뜨니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구글 캘린더랑 노션이 굉장히 공유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노션 캘린더에 구글 메일 주소 하나를 연동을 해두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잠깐 제 일정 보여드리면 제 PC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쓰는데요. 노션 캘린더라는 거를 이렇게 깔아두시면 됩니다. 깔면은 이렇게 바로 이제 제가 오늘 있었던 일정이나 월 일정 같은 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일을 여러 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얘를 안 보이게 하고 보이게 하고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능들 같이 연동해서 쓰시면 좋고요. 이 노션 캘린더는 모바일에서도 보기에도 편하긴 한데 이제 좀 저는 약간 모바일 노션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캘린더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캘린더를 그러니까 구글에 노션을 연동해 놓고 네이버에 구글을 연동해 놓으면 두 개를 다 구글에서 편집한 거나 이런 것들을 네이버 캘린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활용 사례는 이제 제일 처음 제가 노션을 썼던 거는 결혼식 활용 사례이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광주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 톡방이 안 보여가지고 잠깐 여기로 올릴게요. 공유 톡방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제 지인들이 광주에서 결혼식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 이 한두 명한테 전달할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만들어서 맛있는 거 이렇게 가서 먹으라고 알려주고, 네, 이거 한 3년 전 자료라 지금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했더니 당시에 굉장히 센스 있다며 이렇게 칭찬을 받았었는데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TV에 나온 맛집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블로거다 보니까 협찬에 대한 루트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옵니다. 막 문자로도 달리고 오기도 하고 뭐 카톡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댓글로도 달리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정리해 놓기도 하고 독서 노트로 이렇게 정리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테크나 뭐 하실 때는 임장 노트 이런 걸로
그때그때 사진 같은 거를 무한대 첨부할 수 있으니까 갔던 지역, 임장 갔던 데를 쭈루룩 사진 그대로 넣고 동영상 넣어가지고 페이지랑 날짜 키워드를 넣어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제 자료 같은 거 수집하는 용으로 이렇게 막 지도도 넣어두고 하면서 당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고요. 네, 노션에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 파일당 용량 제한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좋습니다. 기사 수집하기에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세이브 투 노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사 같은 거 관련된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드에다가 이렇게 활용해서 보면은 너무 편리하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링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노션 페이지로 공유를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영감을 주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갤러리 형태로 추가를 해서 언제든 볼 수 있게 해놓고요. 저는 이제 논문 같은 거 썼을 때는 논문 자료 같은 거를 키워드별로 수집을 해서 논문 제목이랑 연도 같은 거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키워드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출처에서 내가 자료를 찾아왔는지 이런 것들도 노션 활용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랩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죄송해요. 제가 영민님 지금 맞네요. 동영상 링크 있는 경우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 첨부하시면 첨부가 됩니다. 네, 핸드폰에 저장된 거 넣으실 수도 있고요. 네, 녹음 파일 같은 것들도 넣으실 수가 있어서 웬만한 파일들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챌린지를 좋아하는데요. 챌린지 관리하는 툴로 해서 노션을 써서 각자 자료를 올리고 그다음에 몇 주 차에는 누가 이렇게 뭘 올렸을 때 체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위젯인 거고요. 위젯 추가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공동 작업의 케이스였는데 대학원에서 교수님이랑 공동 작업할 때 이렇게 제가 하나 노션 페이지 만들어서 아까 공유 드린 다음에 각자 다 편집할 수 있게끔 해서 각자별로 이름으로 카테고리 만들고 각자 이제 페이지에 쭉쭉쭉 자료 모으는 것들도 했었습니다. 노션은 실시간 수정하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요즘은 옛날처럼 막 한글 파일만이 아니라 노션 페이지를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뭐 동영상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급하게 필요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많이 관심 가지셨던 노션 단축키는 구글에 노션 단축키 치면은 노션에서 되게 설명을 잘 해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공유를 좀 해서 드릴게요. 이런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쉽게 편집을 더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알려드린 이제 노션 캘린더 연동하는 거, 이거는 모바일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만의 아이콘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캔바를 활용하시면은 이제 그런 아이콘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뭐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아이콘들을 만들어 놓고 걔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것처럼 아이콘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대한 거면 이렇게 인스타로 바꾸기도 하고요. 돈에 대한 거면 돈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방금 추가해 놓은 것들은 여기서 다시 찾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팁이 있는데 투명하게로 흰색 바탕을 저장할 때 투명한 상태로 해야지 뒤에 이렇게 하얗게 안 비치고 깔끔하게 나오니까 내보내기 할 때 PNG 투명하게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투명 배경. 이거는 아까 알려드린 거랑 조금 다른 사이트인데요. 이거 나만의 노션 아바타 만든 사이트인데 얘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커버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커버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여기 이건데 1500에 한 500 정도 사이즈로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페이지 사이즈 이렇게 만들고요. 노션 썸네일 사이즈는 280에 80, 280 정도로 하고 아이콘은 280, 80. 네. 280, 280. 네네. 이거는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높이나 이런 거는 내가 더 키우고 싶으시면 더 높이셔도 되고, 더 폭은 줄이셔도 되고요. 이거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깔끔하길래 이 정도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추가한 거,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쓸모 있는 사이트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션에 있는 홈페이지형 공유, 이렇게 노션의 공유용 홈페이지는 살짝 기능이 약한데요. 아예 노션 형태의 웹페이지가 이제 우피라는 게 있습니다. 노션에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서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인 거고요. 아예 무료는 아니고 이제 가입하고 일주일 정도만 무료로 쓸 수가 있는데 공유를 자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런 노션 페이지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기수 모집 중 이렇게 해서 바로 클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피에는. 노션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약간 랜딩 페이지처럼 병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 병원 설문 신청하기라든지 이 기능들은 여기 오늘 뭐 방문 어떠셨나요 하면서 바로 설문 폼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 우피라는 사이트로 연동해서 만드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잠깐 링크 드리고 아 지금 사실 노션이 1시간 안에 끝날 내용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 제가 좀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설명, 네, 초보를 위한 유튜브는 제가 리스트업 해가지고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 보고 전 책까지는 안 보고 유튜브 보면서 독학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네. 네, 조금 너무 어려우신 건 아닌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게 있다고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들었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크롬 그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알려드린 Save to Notion이라는 건데 이것도 활용하는 거 유튜브랑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스크랩 기능이 있고요. 예를 들면 캐릿 뉴스레터를 제가 잘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간추린 트렌드 뉴스가 유익해서 이 채로 내가 스크랩하고 싶을 때 얘를 가지고 세이브 투 노션이라는 확장 프로그램 깔아두시면 제가 연결만 해두면 제 거에 노션 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감 노트라는 데로 넣고 페이지 제목 그대로 가져가고 이 웹페이지 안에 있는 글을 가져갈지 말지 그냥 이 링크만 가져갈 건지 본문 안에 있는 내용도 가져갈지 선택하셔가지고 저는 웹페이지 가져가는 걸로 해서 세이브 페이지를 하면은 제 페이지 안에 이걸 소장할 수 있어서 저같이 뭔가 자료 수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마음껏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죠? 요 기능들 그리고 이 노션 위젯 사이트 이건데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오늘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션 예쁘게 꾸미는 방법은 노션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이트들이랑 좀 연동해서 쓰면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고 좀 더 다양한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다른 사이트는 유료 결제를 해야 된다든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사이트만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다 이제 노션 페이지로 정리해서 드릴 건데 그거 내일 정도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인디파이라는 사이트고 회원 가입해서 한 7개 정도까지는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구글 캘린더라든지 구글 캘린더를 가져와서 내 노션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젯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운트다운.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가 349
9일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위젯을 추가하신 다음에 보시면 명언을 날씨를 한번 볼게요. 날씨를 추가해서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 막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 네, 맞아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카피 링크라는 게 있는데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노션 페이지에서 아까 제 노션 페이지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V 누르면은 인베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날씨 같은 게 여기 슝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날씨를 요 한 개만 볼지 뭐 여러 개 볼지 이런 것들 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일을 뭐 한 7일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를 바꿔 놓으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네. 난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하시거나 이렇게 뭐 질문 물어보고 노션이랑 연동하기 좋은 사이트로는 퍼플렉시티라는 사이트랑 그리고 젠스파크라는 사이트는 자료 수집을 굉장히 잘해주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노션에다 정리해 놓고 걔를 연동해서 쓰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Q&A를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네. 조금 초급 레벨보다는 조금 더 중급 레벨까지 간 것 같은데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영민님께서 상담자별 동의 여부를 통계나 도표로 활용하기도 어렵지 않냐고 하셨는데,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알려드렸다. 너무 이제 사용해보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초급을 넘어서 버렸네요. 네. 다음에 다시 초급으로 불러주시면 왕왕초보로 다시 이제 좀 더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동의 여부는, 네. 여기 지금 알려드린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병원 환자 관리용 데이터, 노션 데이터표 제가 공유드린 거 참고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에 이렇게 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텍스트로 해서 상담자별 동의 여부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로 하면 안 되고요. 얘는 이제 체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로 해서 동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다 체크를 안 하고 누군 했고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체크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표를 이제 뭐 차트 형태로 바꿔서 보시면 이렇게 점 3개 누른 상태에서 이제 표시 대상을 나이가 아니라 상담자별 동의 여부로 이렇게 바꿔두시면은 이렇게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고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봤고요. 또 더 있으시다고 하면은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영님 죄송하고요. 녹화본 보시고 잘 이해 안 가시면은 저희 톡방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다들 빵 터지신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또 멀리 가버린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오늘 좀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링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노션 페이지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저희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그렇게 연동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엑셀만큼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엑셀 대신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연결해가지고 그냥 이동해서 저는 편집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노션이 좋긴 한데 노션으로만 하면 불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저는 얘는 노션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냥 수식이나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그냥 엑셀에서 하거나 그냥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서진님께서 파일 첨부해서 링크하면 될까요? 아, 이거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그냥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그냥 이동이 됩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가져와도 되긴 하는데 그럼 여기 노션 페이지가 너무 창도 좁고 하니까 불편해서 링크만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누르면 이동하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후기 이벤트는 이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보시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 톡방에서 답변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